아라리 사람들. 통권 제327호. 발행일 2024년 5월 1일. 발행인 정선군수. 편집 정선군 기획관실. 발행처 26131. 정선군청 정선군 정선읍 봉양산길 21. 전화 033-560-224. 자치소식. (2024) 정선군 가족봉사단 발대식 개최. 33 가족 110명 7개 팀 구성.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정기활동. 정선군자원봉사센터 소장 장기복는 지난달 13일 자원봉사센터 2층 회의실에서 가족봉사단이 참석한 가운데 2024 정선군 가족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가족봉사단은 주말을 이용한 가족 단위 자원봉사를 통해 자녀의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사회적 기반이 되는 가족의 소중함과 지역사회의 이해 및 공감을 위해 구성됐다. 이날 발대식에는 최승준 정선군수를 비롯해 장기봉 정선군 자원봉사센터 소장 및 봉사자 등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팀별 소개와 가족봉사단 선언문 낭독, 자원봉사 기초교육 등이 진행되었으며 기존 및 신규 가족들이 서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장기봉 자원봉사센터 소장은 가족봉사단 활동은 사회적 기반이 되는 가족의 소중함과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4 정선군 가족봉사단은 33 가족 110명으로 7개 팀으로 구성되며 발대식을 시작으로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정기활동으로 농촌 일손 돕기, 환경정화, 지역행사 운영 지원 및 다양한 팀별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복지사각계층 가리왕산 케이블카 시설 견학 운영. 정선 프란치스코의 집 40여 명 다양한 체험 활동. 정선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유영수은 지난달 9일 관내 장애인 40여 명을 초청해 가리왕산 케이블카 시설 견학 등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이날 참여한 정선 프란치스코의 집 장애인 40여 명은 케이블카 탑승 체험, 포토존 사진 촬영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하며 해발 1381m 가리왕산 하봉 정상에서 갑진년의 화사한 봄을 맞이했다. 유영수 이사장은 지역 내 복지 사각계층에게 시설 견학 및 체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다. 한편 가리왕산 케이블카는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전용 캐빈 5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배리어 프리 구축을 위한 시설 개선, 안내지도 제작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정선군민대상 시상. 향토민상을 군민대상으로 명칭 변경. 정선군은 군의 명예를 드높이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 발전에 뚜렷한 공적을 쌓은 자랑스러운 군민을 찾아 시상해 오던 정선군 향토민상의 명칭과 내용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여 올해부터 정선군민대상을 시상할 계획이다. 정선군 향토민상을 정선군민대상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문화체육, 지역개발, 농림산업, 사회봉사, 환경 5개 부문별 1명씩 시상해 오던 방식에서 부문 구분 없이 수상 인원을 3명 이내로 하되 수상 대상자가 없을 경우 시상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다. 수상 대상자는 시상 기준일 현재 정선군에 5년 이상 거주한 자로 군민대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거나 같은 공적으로 정선군 향토민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수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상 후보자 추천은 군 소속 기관의 장과 각급 기관 단체장이 할 수 있으며 수상자는 군민대상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올해 군민대상은 제41회 정선군민의 날 기념 군민체육대회에서 시상할 계획이다. 수상 후보자 추천서는 5월 24일까지 읍, 면, 행정복지센터 군청 총무행정관 서무팀 033-560-2231으로 제출할 수 있다. 141 스포츠 후원회 업무협약 체결. 14개 종목
엘리트 꿈나무 선수 육성 및 동호회 활성화. 정선군 체육회 회장 강신열은 지난달 19일 군체육회 회의실에서 강신열 체육회장을 비롯한 14개 종목 회장, 후원 기관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141 스포츠 후원 1차 업무협약을 가졌다. 종목별 후원 기관을 보면 ST조경건설 대표 전성택은 게이트볼, 청유 대표 고계수는 축구, 예민농협 조합장 김창선은 궁도, 희주일 대표 김태열은 야구 소프트볼, 정선신협 이사장 김동기은 자전거, 초석전력 대표 이양건은 배구, 에코정보통신 대표 지훈식은 탁구, 현대광고 대표 최동순은 생활체조, 정선군 산림조합 조합장 전학교은 파크골프, 성현토건 대표 임종기은 농구, 국태대표 정광걸는 역도, 윤호건설 대표 최인호은 소프트테니스, 위광사 대표 엄영태는 볼링, 석광산업 대표 박종찬은 당구 종목을 각각 후원한다. 나머지 종목도 141 스포츠 후원 협약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마카모의 체육대회 진행. 총 8개 종목,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도모. 정선군 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주상현 안젤로 신부은 지난달 23일 정선국민체육센터 2층 실내 체육관에서 지역 내 장애인과 가족들을 위한 마카모의 체육대회를 진행하였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는 마카모의 체육대회는 지역 내 장애인과 가족들을 위한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장애인에 대한 다양성과 포용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동 시냇물 발로 색판 뒤집기, 대형 파라슈트 흔들기 등 총 8개의 종목이 진행돼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의 긍정적 관계 형성 및 신선도모를 위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정선군의 다양한 소식을 휴대폰 메시지로 신속하게 제공하는 정선군 군정정보 문자알림 서비스. 발송 내용, 정선군의 군정 소식, 부서별 안내사항 및 재난, 복지, 문화, 생활 정보 등. 신청 대상, 정선군의 다양한 소식을 받고자 하는 국민 누구나. 신청문에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선군청 총무행정관 통신관리팀 033-560-2259 또는 2999. 반상회. (5월은)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의 달. 신고기간 2024년 5월 1일에서 5월 31일. 납부기한 2024년 5월 31일 금요일. 신고방법, 읍, 면, 행정복지센터 및 군청 세무과. 전자신고.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위택스 개인지방소득세 연계신고. 서면신고. 2개의 서식을 작성하여 국세는 세무서로, 지방세는 정선군청 세무과로 우편 발송. 방문신고. 1. 전국세무서. 2. 정선군청 민원실 세무신고 창구, 집중신고기간 5월 13일에서 5월 24일. 모두채움신고 대상자 신고 간소화. 모두채움신고서, 수입금액부터 납부할 세액까지 모두 채운 신고서를 받은 납세자는 기재된 내역을 확인하여 수정이 없는 경우라면 ARS 신고, 전자신고, 서면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지방소득세는 납부만 해도 신고 인정. 문의 세무과 부과팀 033-560-2291. 2024년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기간 2024년 4월 1일 월요일에서 5월 31일 금요일. 대상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른 도내 거주 농업인, 법인. 자격 농업용 면세유 공급요령 제사조에 따라 농업기계 보유 현황 및 경작 사실을 지역 농협에 신고하고 면세유류 구입 카드를 발급받은 도내 거주 농업인 법인 중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자. 유종 농업용 면세유류 휘발유의 6종. 지원기계 동력 경운기회 41종. 지원기준 면세유 리터당 150원 정액 지원.
사용 실적 2023년 10월 1일에서 2024년 9월 30일 1년 문의 농업정책과 원예특작팀 033-560-2449 2024년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안내 사업 대상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자동차 올해부터 출고 당시 매연저감장치 DPF가 부착된 4등급 차량도 신청 가능.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출허용 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등급 확인 방법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미글 or 쿨 또는 1833-7435 지원 수량 354대 5등급 247대 4등급 100대 건설기계 7대 접수기간 2024년 4월 15일 월요일에서 11월 29일 금요일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신청 방법 정선군 환경과 및 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신청 시 구비서류 자동차 등록증, 건설기계 등록증 사본, 유효기간 내에 자동차 정기검사 결과표, 성능검사 결과표, 소유자 신분증 사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 지참하여 조기폐차 대상 차량으로 방문, 차량 확인 필요.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통한 온라인 신청, Car or Cur. 자세한 내용은 정선군청 홈페이지 공고 고시란 확인. 문의 환경과 환경보전팀 033-560-2348 또는 9. 2024 정선군 소속 민방위대원 대상 스마트 민방위 교육 실시 안내 교육기간 본교육 4월 15일 월요일 6월 30일 일요일 보충 1차 8월 1일 목요일 9월 20일 금요일 보충 2차 10월 1일 화요일 11월 17일 일요일 교육 대상 정선군 소속 3년차 이상 민방위대원 1에서 2년차 대원은 집합교육으로 참석해주세요. 교육시간 3에서 4년차 대원 2시간, 5년차 이상 대원 1시간, 기간 중 24시간 접속 가능. 교육은 연 1회만 이수하면 됩니다. 교육 방법 스텝 1. 검색 포털에 스마트 민방위 교육 검색 또는 정선군 홈페이지에서 스마트 민방위 교육 배너 클릭. 스텝 2. 지역 선택. 스텝 3. 로그인 본인 인증. 스텝 4. 교육 시청 평가. 스텝 5. 교육 완료 이수 확인. 민방위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타 지역 대원은 스마트 민방위 교육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1에서 2년차 대원은 집합교육으로 진행됩니다. 관련 집합교육 일정은 국민재난안전포털 www.safekorea.go.kr에서 확인하고 주민센터에 문의해주세요. 민방위 교육통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시행 안내 카카오 알림톡을 통해 스마트 민방위 교육통지서가 발송되며 미열람시 종이 통지서로 발행됩니다. 1522-7183 평일 오전 9시 오후 6시 주말 및 공휴일 휴무 온라인 문의, 챗봇 가능. 개인정보 취급 위탁에 대한 고지. 개인정보 취급 위탁 2024년도 강원도 정선군 민방위 사이버 교육의 시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취급 업무를 위탁합니다. 취급 위탁을 받는 자, 주 콘텐츠 팩토리 상상력. 취급 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 교육 시스템 운영, SW, HW 고객센터. 주소, 생활 곳곳 더 편리하고 가깝게. 2차원 평면 주소가 3차원으로 입체화됩니다. 도로명 부여 대상 도로가 지상도로에서 입체도로, 고가도로, 지하도로, 내부도로, 건물, 구조물 안 통로로 확대됩니다. 고가도로에 인접한 편의시설, 지하철 승강장 매점에도 주소가 생깁니다. 건물 중심에서 사물과 공터까지 촘촘해집니다. 집 건물 찾기. 건물과 동, 층, 호는 도로명 주소로 표시됩니다. 건물 번호 플러스 상세 주소, 도로명 주소. 사물 찾기. 자주 이용하는 시설물의 위치도 사물 주소로 알 수 있습니다. 대상 시설 확대 가능. 1. 육교 승강기. 2. 버스 정류장. 3. 택시 승강장. 4. 졸음쉼터. 5. 소공원. 6. 어린이공원. 7. 비상급수시설. 8. 인명구조함. 9. 드론 배달점.
10. 둔치 주차장. 11. 지진해일 긴급 대피 장소. 12. 지진옥의 대피 장소 등. 공터 찾기. 도로변은 기초번호로, 산악지대는 국가지정번호로 알 수 있습니다. 주소 서비스가 국민 중심으로 편리해집니다. 국민의 주소 부여 신청권 확대. 도로명 부여 신청권 신설. 내가 자주 찾는 길에 도로명이 없어 불편, 도로명 부여 신청. 소유자의 상세 주소 부여 신청권 확대. 종전 임차인 요청 시 신청 가능, 언제든지 직접 신청 가능. 주소 사각지대 해소. 행정구역 미결정 지역에도 도로명 주소 부여. 시군구 미결정 시 시도지사에게 신청. 시도 미결정 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신청. 30일 이상 정착 활동에 사용되는 거리가게, 비닐하우스 등에도 도로명 주소 부여. 국민 불편 해소. 도로명 주소가 변경, 이사 제외된 경우 국민의 신청 없이도 해당 공공기관이 관련 공부의 주소를 직접 정리. 관련 공부, 가족관계등록부, 건축물 대장, 농지원부, 주민등록표, 외국인 등록표 등 19종류. 정성군민 안전보험. 보장기간 2024년 3월 1일에서 2025년 2월 28일. 보험문의 NH농협손해보험 1644-9666. 보장내용 최대 3천만 원 보상, 사망, 15세 이상 기타 보장 내용에 대해서는 제한 없음. 화재, 폭발, 붕괴 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자연재해 사망 및 익사 사고 사망. 농기계 사고 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유독성 물질 사망.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자전거 사고 입원, 진단 위로금. 전동보조기 사고 배상 책임보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만 12세 이하. 2024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 환경부와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는 안전하고 질 좋은 수돗물을 위해 국민들의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조사에 참여 부탁드립니다. 조사 대상 전국 72,460가구 내 가구주 또는 배우자. 조사 방법 가구 방문 면접조사 또는 웹조사. 조사기간 2024년 4월 22일에서 6월 30일. 조사문의 080-801-8840. 조사기관 환경부 한국상하수도협회. 수행기관 미트렉스. 가리왕산 국가정원 유치기원. KBS 전국 노래자랑 정성군 편. 본선 녹화 2024년 5월 4일 토요일 14시. 가리왕산 케이블카 야외무대 우천시 정선종합경기장 실내체육관. 예심 2024년 5월 2일 목요일 13시 정선문화예술회관 3층. 참가 신청. 접수기간 2024년 4월 11일 목요일에서 4월 26일 금요일. 신청 자격 정선군민 및 정선군 소재 사업자, 직장인, 학생 등. 접수 방법 1. 방문 접수, 읍, 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 2. 온라인 접수, 전자메일 J040823 Korea Cur. 신청 서식, 읍, 면, 행정복지센터 비치 군 홈페이지 다운로드. 문의 전화 정선군청 관광과 033-560-2054. 초대가수 베이로 강진 박현빈 윙크 김유라. 주최 정선군. 주관 KBS. 화목 난방기 사용 매뉴얼. 화목 관리 방법. 1. 원목, 통나무 은 빠른 건조를 위해 1,4이나 1,6 크기로 쪼갠다. 2. 공기가 잘 통하도록 교차로 쌓는다. 주택에서 거리를 두고 화재 안전 받침대를 두어 지면으로부터 띄운다. 3. 비나 눈을 잊지 않도록 지붕을 설치하거나 덮는다. 덮개와 화목 낀 공간이 있어야 한다. 직접 다 덮지 않도록 한다. 4. 충분한 시간 동안 건조해야 한다. 침엽수는 6개월 이상, 화렵수는 12개월 이상 건조해야 한다. 화목 난방기 관리 방법. 1. 사용자는 난방기를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유지 보수해야 한다. 2. 난방기 작동 중에는 연료 투입구, 연동 및 배관부의 기밀성과 공기주입기 팬의 성능을 확인해야 한다. 3. 난방기를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여름철에는 연소실을 청소하여 습기가 응축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화목난방기의 화재 발생 주요 원인 1. 보일러 과열, 온도 조절 안전장치가 없는 보일러에 한꺼번에 너무 많은 연료 투입 시 과열에 의한 복사열에 의해 주변 가연물의 착화 2. 가연물 근접 불연료 주입구, 연통 또는 굴뚝 끝에서 불티가 비산되어 주변 뗄나무, 지붕 등의 가연물에 착화되거나 타고 남은 재가 방치된 상태에서 바람이 불 경우 불티가 날려 주변 가연물에 착화 3. 연통 과열 공기량 부족, 젖은 나무 또는 합판 사용 시 불완전 연소되어 그을음, 타르 이 과다 발생하여 연통 내부에 쌓인 타르에 불이 붙으면 연통이 섭씨 1000 이상 과열되어 주변 가연물에 착화 4. 기타 원인 보일러의 각종 장치 전기 배선 합선 또는 기계 고장 등에 의한 요인으로 착화 안전조치 및 주의사항 1. 가연물과 보일러는 2m 이상 떨어진 장소에 보관한다. 2. 보일러실 인근에 소화기를 설치한다. 3. 투입구 개폐 시 화상에 주의한다. 4. 연료를 한꺼번에 많이 넣지 않는다. 5. 나무연료 투입 후 투입구를 꼭 닫아준다. 6. 지정된 연료만 사용한다. 젖은 나무, 합판, 화학 처리된 목재는 그을음의 주원인으로 사용 금지. 7. 연통 청소는 수시로 해야 하며 막대기로 연동을 가볍게 두드려 타르를 덜어낸 후 제거한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에 따른 폐가구, 방부목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등 화학물질 또는 이물질로 오염된 폐기물은 절대 소각 금지. 산불 예방, 숲을 키우는 가장 쉬운 실천입니다. 정선군, 함께하는 손길이 지역의 미래를 만듭니다. 2024 정선군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해봄. 정선군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는 주민 스스로 마을의 문제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는 2024 해봄 주민공모사업을 통해 마을의 미래를 함께합니다. 공모 분야, 주거복지 삶의 질 향상, 도시활력 회복, 일자리 창출, 공동체 회복 및 사회통합, 모집기간 4월 15일에서 5월 16일까지. 홈페이지 및 현수막 공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 자격, 대상지역 고안읍, 사북, 남면, 신동읍, 정선읍에 거주하거나 생활권역을 가지며 지역 현안 및 문제점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5인 이상의 주민, 모임 및 단체 비영리, 사업 지원, 초기화 사업, 최대 100만원, 10개월, 고도화 사업, 최대 1000만원, 4개월, 22년에서 23년 공모사업 완료팀 및 초기화 사업 완료팀 중 선발, 자부담 10% 이상, 선정 방법, 외부 전문가 심사 및 면접, 공모 분야, 주거복지 삶의 질 향상, 도시활력 회복, 일자리 창출, 공동체 회복 및 사회통합, 대상지역 고안읍, 사북읍, 남면, 신동읍, 정선읍, 사업 설명회, 해봄 주민공모사업 일정 및 주요 내용 설명, 1권역 고안읍, 사북읍, 남면 4월 29일 일요일 16시, 19시 총 2회, 해봄 커뮤니티 센터 5층, 2권역, 신동 4월 30일 화요일 16시, 19시, 총 2회, 세골정원 내 키친하우스, 3권역, 정선읍 5월 1일 수요일 16시, 19시, 총 2회, 정선 청년 내 나비캠퍼스 청년활동공간. 본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 정선군 도시재생지원센터 033-592-3030 접수 방문 접수 정선군 도시재생지원센터 담당자 사업지원팀 나현우 신청서 홈페이지 다운로드 및 자세한 내용은 정선군 도시재생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www.orbans.org 정선군 강원랜드 사회공헌재단 정선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어린이 국악 뮤지컬 소리마을 따꿍이와 함께하는 비빔밥 여행 용인 어린이 상상의 숲 공연 예매율 97% 재관람 의사 94% 국립국악원 토요국악동화 전성매진 재관람 의사 98.8% 2024년 5월 5일 일요일 15시 정선 아리랑 센터 전성무료 네이버 예약 예매문의 070-7619-1224 주최 주관 강원랜드 사회공헌재단 ARTRA 협조 정선군 정선아리랑 문화재단 관객 참여 음악극 가객 박인환 새로운 도시와 시민들의 합창
2024 강원도립극단 정기공연 14세 이상 관람가 2024년 5월 21일 화요일 15시, 19시 30분 영월문화예술회관 2024년 5월 25일 토요일 15시 삼청문화예술회관 2024년 5월 30일 목요일 19시 30분 정선아리랑센터 사전 예약 전성 무료 티켓 예매 공연문의 강원도립극단 운영실 033-255-0496 또는 7. 본 공연은 강원특별자치도의 폐광기금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됩니다. 주최 강원특별자치도 주관 강원문화재단 영월권, 영월, 정선, 평창군 필수의료 제공 및 연계를 위한 공공보건의료 협력 체계 구축 사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의료원은 영월, 정선, 평창군의 지역 책임 의료기관으로서 2020년부터 공공보건의료협력 체계 구축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공보건의료협력 체계 구축 사업은 필수보건 의료 분야의 공급 부족 및 지역 서비스 연계 미흡 등으로 지역 간 건강 격차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 내 의료, 보건, 복지기관과 필수보건의료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필수보건의료 협력 분야,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 중증응급 이송, 전원 및 진료협력 사업, 정신건강 증진, 역량 강화 협력 사업, 산모 신생아 건강 증진 사업, 지역 건강 증진 역량 강화 교육 사업, 문의 공공의료협력팀 033-370-9329 또는 9354 강원특별자치도 영월의료원 독자마당 동강알미꽃 Pulsate la Tonkaingen Sesai Li T C Li SB Nov 서더궁 아라리 명예기자 동강이 시작되는 첫 마을인 규람리는 우리나라 여러 하천 중 감입공류 특징이 가장 잘 나타나는 대표적인 마을 중의 하나이다. 감입공류 하천은 뱀이 기어가는 형상을 닮아 구불구불하여 사행천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우리나라의 지형 생성과 발달 과정을 이해하는 데 매우 주요한 지형 자원으로 매우 아름다운 경관을 보이고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경탄을 자아내게 하여 지리학적은 물론 관광 자원으로서의 가치도 아주 높다. S자 모양의 강이 흐르면서 물살의 공격을 받는 공격사면과 깎인 퇴적물이 쌓이는 보호사면으로 분류되는데 깎이는 공격사면은 산이 점점 깎이어 직각에 이르는 절벽을 형성하게 되고 보호사면은 퇴적물이 쌓이면서 자갈톱과 모래톱으로 형성되어 생태계를 유지시켜주는 매우 주요한 동, 식물의 서식처와 번식처 역할을 하고 있다. 공격사면에 해당되는 석회암 뿅대절벽에서 자생하는 동강알미꽃은 김정명 식물사진가와 한국식물연구원 이영로 박사님에 의하여 동강알미꽃 Pulsate la Tonkaingen Sesai Li T C Li SB Nov 이라는 우리 이름으로 2000년 6월에 세상에 태어난 세계유 일종이면서 한국 특산종인 희귀한 꽃이다. 2000년부터 인터넷 확산과 디지털 카메라의 보급으로 야생화 동호인들이 몰려들면서 밟히고 꺾이고 뜯겨나가는 것을 본 규람리 노인 회원들이 2005년 11월에 18명의 회원이 발기하여 동강알미꽃 보존회가 창립되어 2006년 3월 10일부터 동강에 몽골 텐트를 설치하고 보존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를 관심 있게 지켜본 당시 진현진 부군수님에 의해 군의 지원으로 2007년도에 동강변에 컨테이너로 제작된 보존회 사무실과 동강알미꽃 재배장이 마련되었고 300만 원을 보존회에 지원해줘서 그 돈으로 제1회 동강알미꽃 축제를 시작한 것이 13회까지 축제를 진행하고 2020년 팬데믹 코로나로 인하여 축제가 중단되면서 회원들의 고령화와 축제의 프로그램 빈약으로 보고 즐길 거리가 없어 정선군의 축제를 이양하여 현재는 정선읍 축제추진위원회가 맡아서 축제다운 축제로 2024년에 18회 축제를 성황리에 마쳤다. 규람리는 동강알미꽃 보존 활동으로 제10회 강원 환경대상을 수상하였고 살고 싶고 가보고 싶은 전국 백선 마을에 지정되기도 했으며 강원도 최우수 모범경로당으로 지정된 것을 바탕으로 강원도 새농어촌 건설운동과 농촌진흥청의 농촌건강 장수마을 사업, 행자부에 마을기업 등을 유치하여 고령화되고 공동화되는 마을의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활동을 꾸준히 진행해왔다.
동강알미꽃 보존회가 오늘까지 이어져 온 배경에는 동강알미꽃을 보존해야 한다는 주민의 의지와 이를 보고 지원을 아끼지 않은 진현진 부군수님의 해안 그리고 동강알미꽃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김정명 식물사진가와 식물분류학자인 이영로 박사님의 후원과 도움이 매우 컸다. 이영로 박사님은 군산 출신으로 중학교 생물 시간에 왕벚나무 꽃봉오리 관찰도를 잘 그렸다는 일본인 선생의 칭찬에 꽃의 아름다움에 푹 빠져 70여 년을 식물 연구에 몰두 백두산에 20회, 한라산 250회, 평생 250종의 식물 염색 채수를 발표하여 우리말로 새 학명을 붙였다. 특히 정선의 지명으로 명명된 정선항기, 정선바위솔, 동강알미꽃, 동강고랭이가 있는데 그중에 동강알미꽃을 좋아하셔서 매년 2회 이상 이곳 동강유역을 방문하셨다. 동강알미꽃 마을은 법적 보호종인 연잎광의다리 및 개병풍 등의 식물종을 비롯하여 동강알미꽃과 동강대극 등 신종과 국내에서 유일하게 동강유역에 분포하는 마키노국화와 상구절초의 변이체 등의 식물종을 비롯하여 우리나라 식물종의 약 25%인 956종의 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아름다운 곳이다. 할미꽃과 같이 자생하면서 군락을 이루고 있는 할아버지 수염을 닮은 동강고랭이도 이영로 박사님이 명명하여 알려졌는데 동강고랭이는 일반 사초과 식물과는 달리 암수가 다른 양성화로 암꽃은 희고 숫꽃은 노란색이다. 이영로 박사님은 생전에 매년 봄 이곳을 방문하셨는데 2008년 5월에 동강알미꽃 육묘장을 다녀간 2주 후에 병원에 입원하여 6월 22일 타계하셨다. 마지막 방문 시에 동강고랭이를 가리키면서 앞으로 고랭이가 더 유명해질 거야. 라고 하셨다. 지금은 고인이 된 강기 소설가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메일로 내게 보내준 글이 가슴에 닿아서 밝힌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돌침대에서 동거하는 건강한 마을이라고. 알쓸세잡 01. 부가가치세를 왜 이리 많이 내요? 현암세무회계사무소 김관중. 세금 종류가 참 많다.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는 봤을 소득세, 양도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등등. 이 모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내는 세금들이다. 이들 중에 부가가치세는 생산부터 마지막 소비 단계까지 재화나 서비스의 가치를 창출해 이윤이 부과될 때마다 붙는 세금이라 Value Added Tax라 불린다. 그런데 부가가치세에 대해 오해가 있다. 흔히 부가가치세라 하면 사업자가 내는 세금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맞는 말일까? 틀리다고 할 수도 없다. 왜냐면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는 대상자는 개인이 아닌 사업자이기 때문이다. 개인이 납부하지 않고 사업자만이 부가가치세를 내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세금을 낼 때면 왜 이리 부가가치세를 많이 내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들 한다. 과연 그럴까? 갑돌이가 200원의 물건을 사서 깎고 다듬어 300원의 을순이에게 팔았다. 이 과정에서 100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되어 갑돌이는 돈을 벌게 된다. 그런데 갑돌이가 부가가치세를 납부, 부담 X해야 한다면 갑돌이의 이윤 100원은 줄어들까? 그렇지 않다. 갑돌이는 부가가치세 10%를 내야 하는 과세사업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파는 물건 값에 세금을 얹어 330원에 팔 것이며 물건을 사올 때도 전단계 사업자가 매긴 부가가치세 20원을 포함 220원을 지불했다. 갑돌이는 세금 포함 매매마진 10원 330원 마이너스 220원을 받고 본연의 이익 100원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내면 여전히 100원을 손에 쥐게 된다. 결론적으로 갑돌이는 국가에서 부가가치세를 매기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100원을 벌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부가가치세는 부담하는 자 따로 국가에 납부하는 자 따로 있다는 것이다.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자는 보통 최종 소비자인 개인들이다.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거나 마트에서 장을 볼 때,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우리는 부가가치세가 붙은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이다. 원론적으로 최종 소비 단계에 있지 않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각 단계마다 본인이 창출한 부가가치세를 이후 단계에서 사용하는 자로부터 받아 국가에 낼 납부 의무만 있을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부가가치세를 간접세라 부른다. 담세자와 납세 의무자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는 기한이 보통 1월 25일, 7월 25일까지이며 이때 전국의 사업자들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대신 납부하느냐고 정신이 없다. 부가가치세를 많이 냈다는 것은 내 물건 서비스를 많이 이용해준 소비자 또는 사업자로부터 거둔 돈이 많았다는 것이고 나는 꽤 잘 나가는 사장님이라고 자랑할 만한 일이지.
내가 실제 부담한 세금이 많다고 생각할 일은 아닌 것이다. 물론 전제 요건이 따르기는 한다. 만약 앞 단계로의 세 부담의 전가가 수월하지 않다면 울며 겨자 먹기로 사업자의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다산의 유언 편지, Death Over Dinner Club. 아라리 명예기자 장영기. 조선 후기 실학자인 다산 정약용은 자신의 두 아들에게 이런 유언을 편지글에 적었다. 강진 유배지에서 죽게 되면 여기에 묻어야 하고 나라에서 죄명을 씻어주면 반장 객지에서 죽은 자를 고향으로 옮겨 장사 지낼 수 있다. 장사법으로 장사를 치러 달라는 것이었다. 신경통과 중풍으로 심한 통증이 찾아오자 두 아들에게 편지를 쓸 때 행여 임금의 은혜를 입으면 뼈라도 선산에 돌아갈 수 있고 죽은 다음에도 성운을 입은 사람으로 영화롭지 않겠느냐고 마음을 전한 것이다. 오랫동안 유배지에서 보내던 다산은 늘 죽음을 생각하고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 자신이 유배지에서 죽는다면 유배가 풀릴 때까지 시신을 유배지에 두라고 이른다. 옛부터 전쟁터에서 죽은 사람은 몸을 삼가하지 못했기 때문에 선산에 묻지 않았으니 자신의 시신도 죄명이 씻기고 난 후에 고향으로 옮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고래의 예법을 준수할 것을 부탁한 것이다. 그러나 이 유언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산은 이 편지를 쓰고 26년을 더 살았기 때문이다. 다산은 해배되어 고향에 돌아온 후에도 늘 죽음을 생각하며 살았다. 특히 다산이 환갑이 되던 해인 1822년에는 자신의 무덤 속에 넣을 광중보 묘지명을 손수 썼다. 순간순간 죽음을 준비하던 다산은 묘지명과 함께 장례 절차에 관한 편지도 남긴다. 자신이 원하는 장례의 모습을 손수 남긴 것이다. 미국에도 다산처럼 언젠가 찾아올 죽음을 준비하고자 외치는 사람이 있다. 요리사 겸 자유기고가인 마이클 헵이다. 그는 저녁 식사를 하며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모임을 이끄는 단체인 데스 오버 디너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은 식탁에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함께 나누어 먹으며 세상 떠난 고인을 추억하고 내가 바라는 죽음의 모습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눈다. 마지막 임종 때 내 곁에 누가 있었으면 좋겠는지, 나는 어디에서 생을 마감하고 싶은지, 내 장례식의 모습은 어떠하길 바라는지 미리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누구든 자신이 죽어갈 때 자녀들이 함께 있기를 바라겠지만 그렇게 뜻대로 잘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병원이 아닌 자신이 살던 집에서 생을 마감하길 희망하지만 한국인 4명 중 3명은 병원이나 양로원에서 죽는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바람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자신뿐이다. 내가 직접 말하거나 기록으로 남기지 않으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 것이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문화는 죽음에 대해서는 부정적 사고의 뿌리가 짙어서 죽음은 멀리 있고 현재의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웃나라 일본은 오랜 장수 고령 사회를 경험하며 살아왔기에 이런 분위기는 아주 익숙하고 자유롭다고 한다. 우리도 하루속히 이런 웰타잉 문화가 정착되어 어디서나 삶과 죽음을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는 생활 문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죽음도 삶의 일부분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장자도 자기 아내가 죽었을 때 아내의 무덤가에서 자배기를 두드리며 노래하며 춤추었다는 대목이 있다. 그의 친구 해시가 깜짝 놀라 제지했을 때 장자는 이 세상에 보내진 기운이 본래의 자연으로 돌아가는데 왜 슬퍼하느냐 며 죽음에 대한 철학적 논리를 폈다. 다산의 유언 편지나 장자의 이론을 통해 모든 이들이 언젠가 맞이하게 될 죽음에 대한 자신만의 생각을 구체화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내 어머니. 북평면 김정희. 나의 어머니는 14살에 시집을 가셨다고 한다. 아버지하고 1살 차이가 나니 정말 꼬마 신랑과 아기 신부이다. 물론 1세기 이전의 일이긴 해도 너무 이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3대 독자 막내 외아들의 아내로서 손이 시누이 셋과 시부모님, 이렇게 7 식구의 가사 일을 담당해 내야 했던 어린 색시의 고달픔이 얼마나 컸을까. 아마도 밤마다 부모 형제가 그리워 몸의 고단함도 있고 눈물로 지새워야 했던 시간들이었으리라. 우리 외삼촌과 아버지는 한 서당에 다니셨는데 어린아이가 얼마나 총명한지 외삼촌 마음에 꼭 매제 삼아야겠다고 다짐하셨단다. 그래서 아무 말 없이 어린 동생인 우리 엄마를 부지런히 어른들 공경하는 일이며 예의범절과 가사 일을 가르치셨다고 한다. 그렇게 성사된 결혼으로 우리 엄마의 기막힌 시집살이는 시작되었고
우리 아버지는 연로하신 할아버지를 대신해 집 안팎대소사에 다니시느라 또한 학문을 하시느라 집에서 고생하는 아내에겐 관심도 주지 못하시고 분주한 삶을 사신 듯하다. 우리 부모님의 고향은 평안도이신데 6.25 때 남한으로 내려와 서울에 자리를 잡으셨다. 다행이라 해야 하나, 마음 아픈 일이라 해야 하나, 아버지는 생질 한 분만 오신 반면 우리 엄마 쪽은 형제는 물론 친, 인척들까지 많이 내려오셨다. 이렇게 이북에서의 고달프고 아팠던 시집살이는 마침내 마침표를 찍고 동대문, 종로에 자리 잡은 엄마 형제들과의 교류는 지난 세월을 보상이라도 하듯 엄마의 삶에 활력을 주게 되었다. 집안 행사의 대부분이 처가 위주의 삶이다 보니 아버지의 외로움과 고독함은 또 얼마나 컸을까. 아버지가 술과 노래를 즐기셨던 것도 그 깊은 외로움과 그리움을 잊기 위한 한 방편이었으리라 생각된다. 우리 어머니는 무학자셨지만 매우 지혜로우셔서 철없는 나를 항상 긍정으로 칭찬하시며 바른 교훈으로 이끌어주셔서 말괄량이었던 내가 때론 조신 있게 침착하게 살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해주셨다. 그 엄마의 사랑과 희생에 꼭 효녀가 되리라 작심하였지만 생각해보면 엄마에게 잘해드린 것보다는 아쉬움과 후회가 많이 남는다. 건강하실 땐 막내딸 고생할까봐 나의 아이들을 다 키워주셨고 바쁜 나를 위해 살림도 도맡아 해주셨던 자상하고 다정스러운 나의 어머니, 내 어머니. 정하나 작사자의 노랫말처럼 몇천 번을 불러도 또 부르고 싶은 그리운 나의 어머니. 내 어머니 여전히 보고 싶고 애달픈 내 어머니, 이복녀 여사이시다. 나는 그 엄마의 자애롭고 넉넉한 사랑의 후광으로 오늘까지 삶에 힘있는 에너지와 긍정의 자세로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몇천 번을 불러도 더 부르고 싶은 말. 내가 제일 좋아하는 어머니, 내 어머니. 유산, 전윤호. 아버지는 내게 고향을 상속했다. 조양강의 물결 한 일항과 비봉산의 바람 한 떼기를 받았다. 청설모가 다 따먹는 잣나무 숲에서 푸드득 날아오르는 장기와 바위 틈에 숨은 꺽지굴도 있다. 장날이면 왁자지껄한 흥정의 뒤통수와 누리대에 올라앉은 향기 한 줌은 얼마에 신고해야 할까. 아버지는 자식이 많았지만 내게 너무 많은 유산을 남겨 상속세를 내기 위해 오늘도 동네 곳곳에 숨은 이야기들을 캐러 다닌다. 평생 갚아야 할 빚이다. 이 나이 먹도록 사람이 변변치 못해 할 줄 아는 건 글 쓰는 것밖에 없습니다. 생각해보니 이게 다 부모가 물려준 유산인데 잘 써야겠지요. 받은 게 없다고 툴툴거리기엔 너무 나이를 먹었으니 가진 거라도 소중히 여기며 살아야겠습니다. 전윤호, 정선초, 정선중 졸업. 1991년 월간 현대문학으로 등단. 사람과 그림. 장미, 10F, Oil on Canvas. 박혜선. 싱그러움과 초록으로 가득한 5월이다. 장미의 계절이기도 한 피어나는 꽃들만큼 아름다운 일들로 넘쳐나는 5월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북카페. 지방이 돌아왔다. 로컬 지향의 시대를 읽고서 지은이 마스나가 깨있고 옮기니 이혁재. 편행고추 RH 코리아. 서평 김장현 아우라지 독서회. 로컬 지향의 시대는 지방의 성장 가능성을 제시한다. 저자 마스나가 케이코는 고령화와 지역 불균형을 극복하고 대기업 없이 성장한 일본 작은 마을의 생존법을 담아냈다. 일본 사례를 통해서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한 우리 고장 정선의 해법을 엿볼 수 있다. 로컬을 지향하는 젊은 세대. 21세기 일본 사회에 유연한 개인주의를 갖춘 세대가 등장했다. 일본은 원래 집단에 대한 귀속감이 강한 나라다. 이것이 패전 후 급속한 경제 성장에 강렬하게 작용하였고 동질성 속의 안정감과 상호 신뢰를 굳혀가며 일본적 특질이 만들어졌다. 그런데 1990년대의 버블 붕괴와 2008년 글로벌 경기 불황을 겪으면서 집단과 조직이 무너지며 안정과 신뢰감이 깨지기 시작했다. 그러자 사회 전체에 새로운 자아를 갖춘 젊은 세대들이 나타났다. 이들은 과거와는 다른 라이프 스타일을 원했다. 지방이나 농산어촌으로 돌아가 도시에서는 하기 힘들었던 여유를 즐기며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했다. SNS를 통해 자신의 삶을 공유하고 느슨한 연대 속에서 그간 살아왔던 것과는 다른 분야의 자신을 내던지고 싶어하는 젊은이들이 적지 않았다. 한국도 비슷하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1년 귀농귀촌 인구가 51만여 명이고 그중 절반이 20에서 30대다. 지방이 젊은 세대에게 새로운 가치관의 실험장이 되고 있다. 서울대 김난도 교수의 트렌드 코리아 2019를 보면 나나랜드라는 소비 트렌드가 나온다. 사회 기준이나 관습, 타인의 시선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긍정하며 나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의 형태를 말한다. 젊은 세대가 나다움을 구현하기 위해 로컬을 지향하고 있다. 꼭 도시에서 일할 필요는 없다. 일본 도쿠시마 현의 가미야마는 마을 인구가 약 6천 명으로 인구 소멸 지역이다. 하지만 2011년에는 처음으로 인구가 증가했다. 빈집을 활용한 위성 사무실로 IT나 영화 산업 같은 창조적 산업에 종사하는 인재를 대거 불러들였다. 헛간을 개조하여 서버룸을 만들었고 봉제 공장을 리노베이션하여 공용 오피스로 사용하였다. 인터넷 사회가 정착되면서 장소가 갖는 의미가 변하고 있다. 기술이 있고 컴퓨터가 있다면 어디서나 일을 할 수 있다. 인터넷 덕분에 수도권이건 지방이건 노동 환경이 비슷해졌다. 이에 따라 경제 지리적 요인보다는 살고 싶은 지역, 살고 싶은 마을이 선택받고 있다. 정선을 생각해봤다. 정선은 국토의 86%가 산림으로 대한민국 웰리스의 중심이다. 더불어 아리랑이라는 전통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자연문화유산에만 의존할 경우에 고유함이 아닌 올드함으로 비춰져서 시대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뒤처질 수 있다. 정선 또한 헛간을 서버룸으로 사용하는 것과 같은 자연과 전통의 젊은 감성을 융합하는 창조적 발상이 필요하다. 생활인이 아닌 여행자의 눈높이로 마을 풍경은 어떻게 완성될까? 마을에는 두 가지 경관이 존재한다. 마을 주민의 시선인 생활적 경관과 여행자의 시선인 탐미적 경관이다. 풍경은 탐미적 경관을 가진 여행자가 생활적 경관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나타난다. 즉 여행자가 해당 장소의 시대와 사회성 그리고 가치를 공유할 때 풍경이 완성된다. 정선의 풍경은 어떠할까? 여행자의 눈으로 봤을 때 한 가지 추천하고 싶은 곳이 있다. 현재 정선의 대표 관광지는 아우라지, 하이원, 가리왕산처럼 거의 자연을 기반으로 한다. 정선이 산수가 아름답기 때문이다. 그런데 추천지는 생활 환경을 기반으로 한 마을이다. 바로 역전에서 정선교까지 이어지는 거리이다. 이곳은 1990년대의 시간이 멈춘 듯 옛 건물이 많다. 오랜 시간 주민들의 일상이 묻어난 곳이라서 정겹고 소박하다. 버스가 다니는 녹송로 뒤쪽 골목은 짧게 연결돼 있고 모퉁이를 도는 기회가 많아서 사람들의 접촉을 유발하고 다양성을 만들어낸다. 다양성은 도시재생의 한 축이다. 그리고 이 마을은 정선 아리랑 열차에서 내린 여행자들이 만나는 정선 최초의 풍경이다. 역전에서 읍내 5일장까지 걷다 보면 도시에서 느끼지 못하는 레트로한 감성을 느낄 수 있다. 원석과도 같은 곳이지만 아직 생활적 경관에 머물러 있어 아쉽다. 고무적인 것은 올해 5월에 이쪽에 정선 군립도서관이 개관한다. 사람을 부르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이곳이 정선에 걷고 싶은 거리로 개발되기를 소망한다. 설레는 정선. 책을 읽으면서 줄곧 정선을 생각했다. 일본 사례의 정선을 대입해보고 고찰해봤다. 개인적으로 정선은 내게 고마운 마을이다. 4년 전 팍팍한 서울의 삶의 염증을 느낄 때쯤 정선에 내려왔다. 가족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삶에서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었다. 새로운 일에 도전하였으며 지금은 세상의 목소리에 동조하기보다는 나의 목소리를 내며 나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임계의 매혹적인 사과, 열양 아우라지의 서정적 분위기, 화암의 예술, 북평의 추억 돋는 마을 경관, 정선 읍내의 사람 사는 이야기, 신동읍의 시간여행, 남면의 은빛 억새, 사북고안의 익사이팅한 겨울. 이 모든 것이 내게는 풍경이다. 최근에는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쉬워서 우리 동네 정선에 대한 글을 블로그에 쓰기 시작했다. 네이버 블로그 검색, 로컬라이프 어디든. 나는 아직도 정선이 설렌다. 정선이 젊은 세대에게 대한민국 로컬의 성지가 되길 바란다. 이학주의 정선 이야기 05. 사랑 정선, 쌀이골 올동박 다 떨어지기 전에 만나자. 한국문화 스토리텔링 연구원 원장 이학주. 화전 199 비탈에서 콩밥 매며 시름을 이긴 사랑 소리. 뒷집에 숫돌이 좋아서 낚갈러 갔더니 뒷집 처녀 엽는 길에 낱날이 홀짝 넘었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아리랑 고개로 나를 넘겨주게. 이 소리는 아주 옛적에 우리 할아버지가 환갑잔치에서 불렀던 소릿말입니다. 그러니 이 소리를 들은 지 벌써 환갑이 다 되어가는 옛날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는 전혀 감성이 묻어나지 않는 임계면 물내리 첩첩 산골에서 농사만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환갑잔치에서 동네 사람들과 어울려 소리를 했습니다. 가끔 밭갈이 할 때 소 다루는 소리는 했습니다만 놀이 현장에서 소리는 처음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눈과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잔치에 떡 얻어먹으러 갔다가 들은 소리입니다. 할아버지 소리를 들은 동네 사람들은 할머니에게도 소리 한 곡 하라고 말합니다. 하룻밤을 자고야 나도 만리성을 쌓는데 만리성을 못 쌓을 망정 만리해나 삽시다. 아리랑. 가끔 할머니는 눈시울을 적시며 소리 한 자락씩 하는 모습을 봤지요. 아니나 다를까. 곧바로 소리를 이어갔습니다. 할머니는 회심곡도 가끔 부르는 터라 소리 한 자락이야 어렵지 않았지요. 한여름 뜨거운 땡볕이 내리쬐 때 물내리 여인들은 밭에 나가 풀과 씨름합니다. 숨이 콱콱 막히는 더위이지요. 겨우 머리에 두른 수건 하나로 땀도 닦고 햇볕도 가릴 뿐입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견디지 못하면 나무 그늘에 앉아 소리를 하며 신세 한탄을 하였지요. 이 밭 저 밭에서 울려 퍼지는 여인들의 소리는 참 처량하면서도 흥겨웠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뒷산 범바위 잔등에서도 남정네들의 소리가 들립니다. 나무하러 간 사람, 버섯 따러 간 사람, 약초 캐러 간 사람들이 아리랑 소리를 잘도 합니다. 아우라지 뱃사공아 배 좀 건네주게. 쌀이꼴 울동박이 다 떨어진다. 아리랑. 아우라지는 만남의 장소이면서 이별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아우라지 물길을 건너는 배는 정말 우리 역사에 영원히 기록해야 할 특별한 현장이었지요. 커다란 배를 사공이 지팡이로 노를 저어대면 벗으며 트럭이며 온갖 자동차와 사람과 짐승이 타고 건넜습니다. 물길에 일렁이는 뱃전에 서면 과연 강을 건널 수 있을지 두려워 가슴이 콩닥콩닥했습니다. 그런 가슴의 울림은 강물처럼 일렁였습니다. 이 강물의 일렁임은 처녀와 총각의 마음으로 이어졌고요.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의 연정이 담긴 사랑 소리는 처녀와 총각의 연정으로 아우라지에서 모여집니다. 구수한 동백 동박 기름 짜서 머릿결을 곱게 하고 입 만나러 가는 마음 생생하게 들려옵니다. 여인들의 봄 소풍 화전놀이 장단. 노랑지 저고리 앞자락에 줄줄이 흐르는 눈물은 내 탓이냐 중신애비 탓이지. 아리랑. 정선 고을마다 진달래 붉게 피는 날이면 여인들은 꽃단장하고 골짜기로 들어갑니다. 화전놀이 가는 길입니다. 계곡 사이 도랑 옆 널찍한 너럭바위는 놀기의 안성맞춤이지요. 찹쌀에 진달래 꽃잎 올려 예쁜 꽃전을 만들어 먹는 날이지요. 이날은 남정네들이 주위에 얼씬도 하지 않습니다. 여인들만의 날이니까요. 그 때문일까요? 여인들의 숨은 실력이 나옵니다. 소리와 춤이 어울리며 평소 하지 않던 기량을 마음껏 내뿜습니다. 장구치며 소리하고 춤추고 웃으며 하루해가 언제 갔는지 모를 즐거운 놀이가 이어집니다. 그렇게 꽃동산에서 부르는 여인들의 소리에는 괜한 탓이 나옵니다. 힘든 시집살이에 한탄하는 탓의 대상이 중신아비입니다. 참 정겨운 마음가짐이지요. 사랑하는 남편과 가족에 대한 원망보다는 그 옛날 짝지어주고 떠난 중신아비를 탓하지요. 이처럼 정선아라리 소리에는 원망하면서도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화전놀이는 여인들이 그저 하늘 풀 따름인 한풀이 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선 사람은 누구나 작사가, 가수. 저 건네의 불병대 끝에는 솔개미 한 쌍이 돌고요. 임자 없는 빈방에는 나 혼자 돕니다. 아리랑. 자연의 현상을 따라 인간의 마음을 이어 소리하면 작사가 됩니다. 소릿말이 탄생하는 현장이지요. 소릿말은 시의 부름이니 정선 사람들의 마음을 알만하지요. 정선아라리는 내 마음에 담긴 정서를 소리로 담아내는 아주 좋은 매체입니다. 가락은 정해져 있으니 풀어내고 싶은 사연으로 소릿말만 담으면 내 노래가 됩니다. 비슷한 가사가 많은 원인이기도 하지요. 기존 가사를 조금만 바꾸어 자신의 마음을 담아 소리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보면 정선의 아리랑의 유행은 행복입니다. 그 때문일까요? 정선아라리 가사는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요. 정선아라리 가사 수요가 2010년 기준으로 5,000수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대부분 가사는 사랑 타령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참 예쁜 정선 사람들입니다. 저 건네 저 묵밭은 작년에도 묵더니 올해도 날과 같이 또 묵는구나. 아리랑. 이 소릿말도 정선 아라리 중에 많이 불리는 소리입니다. 정선 덕우리 출신 우리 어머니의 단골 메뉴이기도 합니다. 자신을 세상에 알리며 하고 싶은 일들은 많지만 차마 할 수 없어 시간만 보내는 처지가 잘 드러나는 구절입니다. 이 소릿말도 비슷한 가사가 참 많습니다. 고개에 대한 이미지 확대로 한국의 대표 소리로 정착. 오늘 갈는지 내일 갈는지 정수정망 없는데 울타리 밑에 줄 봉숭아는 왜 심어놨나.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아리랑 고개고개로 나를 넘겨주게. 정선 사람들의 마음은 정선 아라리 가사와 후렴구에 잘 나타납니다. 이 소릿말은 정말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나 들을 수 있는 소릿말입니다. 앞날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현재는 열심히 해야 한다는 이율배반적인 소릿말이지요. 분명 모순되는 두 일이 서로 타당성을 가지고 팽팽하게 겨루고 있잖아요. 그 의미가 후렴에도 그대로 배어 있습니다. 우리는 내 인생을 결정짓기가 쉽지 않습니다. 분명 자신이 결정해야 하지만 판단이 어렵습니다. 어물어물하며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게 사람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등 떠밀어 주기를 은근히 바랍니다. 결단을 잘 내리지 못한다고 나쁜 게 아닙니다. 그게 원래 우리 인생이니까요. 이런 심정이 정선 아라리 소릿말과 후렴에도 잘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런 심정을 정선 사람들은 소리로 풀어내지요. 참 많은 사람의 마음을 대변합니다. 정선 아라리가 우리나라 아리랑의 원천이며 세계로 아리랑이 퍼져나가게 한 원동력이 아마도 이런 소리의 특징이 아닐까요? 이는 여러 사람을 생각하는 사랑이 담겼기 때문에 가능한 소릿말입니다. 나보다는 주변 사람을 더 배려한 사랑이지요. 참나무 옥지게 낚아라 꽂고 뒷동산 처녀 무덤에 풀 베러 갔네. 아리랑. 주변을 배려한 사랑은 가끔 처녀 무덤 벌초하듯이 엉뚱하기도 합니다. 이학주. 정선 임계면 물내리 출생. 임계중학교 졸업. 성균관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을 마치고 강원대 교양교육원 강사, 광주예대 문예창작과 교수 등을 역임했으며 저서로 강촌에 살고 싶네, 횡성에 뿌리 내린 태기왕을 찾아서, 하추리 사람들, 수동골 사람들 등 많은 저서와 기고글이 있으며 현재 한국문화 스토리텔링 연구원장을 맡고 있다. 정선이맛 05, 더덕 도리뱅뱅, 유보영 정선맛 연구회 회원. 진달래 먹고 물장구 치고 다람쥐 쫓던 어린 시절에로 시작하는 노랫말처럼 내 유년도 지금 생각하면 한 폭의 동화 같았다. 빼빼 마른 단발머리 여자아이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강과 들과 산으로 하루 종일 누비고 다녔다. 계절 따라 나오는 나물들은 밥상의 반찬으로, 앞강의 물고기들은 단백질 공급원이 되어주는 평화로운 자급자족의 삶이었다. 지금은 모든 농산물이 재배되어 시장이나 마트에 가면 손쉽게 볼 수 있게 되었지만 설레임은 사라져버렸다. 나에게 할아버지의 주루먹, 지프로 만든 물건을 담아 등에 짊어지는 가방은 마법의 가방이었다. 산에 다녀오시면 주루먹에서 계절에 따라 고사리, 고비, 곤드레, 나물취, 딱죽이, 더덕, 머루, 다래, 다양한 먹거리들이 쏟아져 나왔다. 채취해 온 것 중에서 우리가 마음대로 먹을 수 없는 게 있었는데 그것은 더덕이었다. 지금까지 내가 봐온 더덕 중에서 할아버지께서 산에서 캐오신 더덕만큼 질 좋은 더덕을 본 적이 없다. 더덕이 먹고 싶어 할아버지를 졸라봐도 장에 내다 파실 생각에 좀처럼 주시지 않으셨는데 간혹 캐시다가 상처난 더덕이 있으면 껍질을 벗겨주셨다. 더덕무침, 더덕구이, 더덕장아찌 등 지금은 언제든지 먹고 싶으면 먹을 수 있게 되었지만 할아버지께서 까주셨던 고추장에 찍어 먹었던 더덕 맛은 잊을 수가 없다. 그리운 할아버지의 더덕을 추억하면서 앞강에서 잡은 피레미로 요리를 해보았다. 더덕도리뱅뱅. 피레미를 튀겨서 양념장을 바르고 아무 양념도 하지 않은 더덕을 위에 올려 같이 먹을 수 있게 만들어 보았다. 달큰 쌉쌀한 더덕 고유의 맛이 바삭하고 고소한 도리뱅뱅과 찰떡궁합이다. 평소에 생선이나 채소를 좋아하지 않던 아이가 혼자서 더덕 도리뱅뱅 한 판을 깨 눈 감추듯이 먹방을 보여주었다. 매운 것을 못 먹는 아이들을 위해서 고추장 양을 줄이고 케찹을 이용하면 누구나 좋아하는 더덕 도리뱅뱅을 만들 수 있다.
더덕 도리뱅뱅. 재료 더덕, 민물고기, 부추, 미나리, 파, 마늘, 식용유. 양념 고추장, 고춧가루, 물엿, 설탕, 간장, 참기름, 미림. 1. 더덕, 부추, 미나리, 마늘을 준비한다. 2. 볼에 고추장, 고춧가루, 간장, 물엿, 설탕, 미림을 넣고 잘 버무린 후 파, 마늘을 넣고 양념장을 만들어준다. 3. 팬에 손질한 민물고기를 돌려 담는다. 4. 팬에 손질한 민물고기를 두 줄로 돌려 담는다. 5. 돌려 담은 팬에 식용유를 넉넉히 두른다. 6. 센 불에서 튀기듯이 익히다가 약불에서 노릇하게 구워낸다. 7. 튀긴 민물고기를 접시에 둥글게 돌려 담고 정성껏 양념장을 발라준다. 8. 양념을 바른 튀긴 민물고기 위에 부추를 얹어준다. 9. 부추를 얹은 위에 더덕을 얹어준다. 10. 더덕 위에 양념장을 얹어주고 미나리를 올려 완성한다. 위의 레시피 저작권은 정선맛 연구회에 있음을 밝힙니다. 힘내라 정선 청년 40. 본캐는 청년 농부, 부캐는 카페 사장? 어쩌다 정선 청년. 글, 사진, 현이지. 고등학교 진학부터 부모님의 예상을 뛰어넘었다. 남들처럼 인문계 고등학교로 진학하리라 믿었던 막내딸은 대뜸 나 조리 고등학교에 가야겠어. 라며 부모님께 폭탄을 던졌다. 어릴 때부터 책이나 인터넷에서 본 조리법을 따라하며 과자를 굽던 소녀는 조리 고등학교에 진학했고 자연스레 대학교도 조리과로 진학했다. 고등학교 대학교를 조리과로 졸업하니 첫 직장도 당연히 주방이었다. 요리사의 길을 선택한 나는 그렇게 고등학생부터 사회에 발을 내딛어서도 손에 물 마를 날이 없었다. 주 6일 근무에 하루 10에서 12시간 근무는 기본. 게다가 전쟁통 같은 주방 안에서만 일하니 하루 한 번 하늘을 올려다볼 여유조차 없는 나날이었다. 남들도 다 그렇게 사니까. 나만 힘든 거 아니니까. 자신을 다독이며 아슬아슬한 외줄타기 같은 날이 반복되었다. 2014년 막 사회생활을 시작했을 때 아버지는 정년보다 일찍 은퇴하셨다. 그리고는 가족들에게 내가 그러하였듯 폭탄을 던졌다. 나의 절반은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니 당연하리라. 나 강원도에서 사과를 키워보려 해. 평생 사무직만 하셨던 아버지가 갑자기 귀농을 그것도 아무 연고 없는 강원도 정선으로? 가족들의 만류에도 아버지는 거침없이 일을 진행하셨고 그해 말에 강원도 정선군민이 되셨다. 2017년 나는 다니던 직장에서 퇴사하게 되었고 그 당시에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슬로건이 큰 유행을 하던 시기였다. 이러한 유행에 편승하고자 이른바 리틀 포레스트를 꿈꾸며 정선 아버지의 집으로 향했다. 모든 것은 이렇게 흘러갈 운명이었을까? 때마침 가을이었고 사과 수확 시기와 겹쳐 한 달간 꼼짝없이 머슴처럼 일만 하다 서울에 돌아왔다. 자연 속에서 여유를 부리는 한량을 그리며 간 정선이었는데 돌쇠가 되다니. 그런데 평생을 도시에서만 살아왔던 내게 정선은 큰 감동을 주었던 건지 다음 해에 나도 아버지를 뒤이어 정선군민이 되었다. 사과를 먹을 줄만 알았지. 어떻게 키우고 관리해야 하는지는 전혀 몰랐던 도시 깍쟁이여서 처음 1년은 매일이 새로웠다. 아버지를 따라 사과를 수확한 지 4년째, 더 늦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 열양면 작은 골목길에 카페를 열었다. 카페라고 하기엔 조금 부족하고 사과집 그 정도. 헐값에 도매로 넘어가는 사과들이 아까워 직접 가공해보고자 시작한 일이었다. 마침 조리를 전공했고 주재료인 사과는 넘쳐나고 월세는 서울에 비하면 천사 수준. 하지만 농사와 병행을 하고 내 몸은 하나이다 보니 매일 열지는 못하고 금, 토, 일, 3일만 여는 배짱이 같은 카페가 되었다. 버려지는 사과가 아깝고 정선 사과를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자 열게 된 가게이다. 간판도 없고 지금은 있어요. 관광지와도 동떨어진 곳에 있는 터라 정말 아는 사람만 찾아오는 가게가 되었다. 매일 하늘을 보는 게 일상이자 필수이고 농사는 날씨가 매우 중요. 밤하늘 별자리를 찾는 게 취미가 되었다. 평일은 사과밭 일을 하고 금토일은 가게를 열고 수학기와 겹치면 쉬는 날 하나 없는 나날이지만 주 6일 작은 주방 속에서만 일하던 때보다는 신나게 일한다. 내 손길이 가는 만큼 사과가 잘 자라는 게 아직도 신기하고 정성을 들인 디저트는 손님들이 먼저 알아봐 주시니 엉덩이가 들썩들썩 신이 날 수밖에. 손이 느린 편이라 주방에서 일할 때는 혼도 많이 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었다. 게다가 서울은 그 어느 곳보다 빨리빨리 살아가는 도시 아닌가? 모든 게 정반대인 이곳 정선에서 배짱이 같지만 부지런하게, 거북이처럼 느리지만 나만의 속도를 찾으며 남들을 쫓아 앞만 보고 뛰어가는 삶이 아니라 초록에 둘러싸여서 나를 알아가는 요즘이 몇 년 전 내가 찾던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고 생각한다. 서울 요리사가 어쩌다 정선 청년 농부가 되었고 카페 사장이 되었다. 정선에서 그 다음은 또 무엇이 될지 나 스스로가 궁금해진다. 잿말랑 넘어 그 길 공이, 비행기제, 정선에서 도시와 통하던 옛길. 글 사진 권혜경. 정선읍 광아리 망하마을 앞산으로 올라 시작되는 비행기제는 정선과 도시를 이어주던 관문이었다. 원래는 마절령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고갯길이었지만 일제강점기에 고도가 높고 험준한 지형이던 성마령을 대신 마절령을 길을 닦아 정선과 미탄을 거쳐 평창군으로 나가는 신장로로 정해지면서 정선과 도시를 잇는 관문이 되었다. 그 뒤 6.25 전쟁을 겪고 강릉에 본사를 두고 있던 30인승 강원 여객 완행버스가 다니기 시작한 것은 1954년부터. 그때까지 고개 아래 사람들은 트럭이라도 얻어 타지 못하면 미탄까지 20리 길을 걸어 다녔다. 그 후 1971년 8월에 국도로 승격되었지만 여전히 비포장의 세월이었다.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 나지만 비행기제에서 자파를 싣고 정선 5일장에 납품하던 트럭이 굴러서 젓갈류 냄새 때문에 1년 넘게 파리가 들끓고 냄새가 진동한 적이 있었어요. 비행기제를 설명해 주러 동행한 마을 주민 최병덕 72세 어르신의 회고가 인상적이다. 옛길을 걷는 내내 예전 겨울을 대비하여 모래를 저장하던 콘크리트 구조물들이 번성하던 신장로임을 입증해 주기도 한다. 이 신장로에 버스를 타는 마을 주민들 한 가구당 50m씩 할당을 받아 도로가 패이면 메꾸고 도로 주변의 잡풀도 제거하고 관리하는 일을 해야 했어요. 물론 자원봉사로 하는 일이었지만 관리가 엄격했어요. 요즘 같으면 어림없는 인력동원이었지만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지냈다고 했다. 완행버스가 다니던 시절에는 버스를 타려고 힘들게 올라갔는데 차를 놓치기라도 하면 밑한 쪽 산비탈 길로 곧장 질러서 달려 내려가면 굽이굽이 돌아오는 버스를 만날 수 있어서 버스 기사가 비행기 타고 왔어요. 라고 묻기도 했다는데 1988년 비행기제 옆으로 터널이 뚫리면서 신장로는 옛길이라는 이름으로 은퇴를 해야 했다. 길을 설명하던 최병덕 어르신은 비행기제 구비마다 이름이 다 붙어 있었는데 장덕 커브, 돌 커브, 쇠파니 커브, 큰 새덕 커브, 송장 커브 등등이었다는데 특히 송장 커브 구간을 책임지던 마을의 주민들은 해마다 장마 뒤에 시신 서너 구가 밀려 내려와 수습을 해야 했다고 송장 커브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 여기서 커브는 커브 길을 말하는 거란 짐작을 했다. 40번쯤 커브를 돌면 비행기제 잿말랑에 도착할 수 있다. 예전에는 주막이 2개가 있었다는데 지금은 산불초소와 통신사 철탑이 자리하고 있다. 길은 부드럽게 내리막으로 이어지고 쓰레기 매립장을 지난 다음 42번 국도를 만나면 옛길이 끝난다. 사진 설명. 뜬금없는 건널목. 이 표지판은 아마도 길을 걷는 재미를 위해 가짜로 설치한 것 같다는 최병덕 어르신의 설명. 망하마을. 6.25 이후 잦은 공비출몰로 인해 정부에서 마을 주민들을 모여 살게 이주시켜서 양지바른 언덕의 마을이 형성되었다. 모래 저장용 시설. 장마 대비 겨울 대비 모래는 비행기제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 구비마다 저 콘크리트 시설이 만들어져 있다. 주막터. 예전에 주막이 2개 있었다는데 지금은 통신시설과 산불초소만 지어져 있다. 그 길, 그 사람. 최병덕 어르신. 올해 72세인 어르신은 1970년도 그의 나이 19살에 부모님 반대를 무릅쓰고 새벽 첫 차를 타고 도시로 나갔다. 수중에 50원을 가지고 제천까지 가서 다시 버스를 탈 돈이 없어 품일도 해가며 청량리역에 도착했다. 비행기제에서 버스를 타고 온 지 3일 만이었다. 그 뒤로 그는 40년간 도시에서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출가시킨 뒤 다시 비행기제 터널을 지나 고향으로 귀향했다. 지금은 활동 많은 마을회관 총무로 봉사를 하며 지내며 사업도 이어가고 있다. 우부덕 어르신. 올해 89세인 어르신은 가마 타고 시집가던 그 기억이 여전히 어제의 일 같다.
비행기제를 걸어 새덕이란 곳에 지천으로 널려있던 산나무를 뜯으러 다니곤 했다는데 그때는 봄철이면 풀이라고 올라오는 것은 다 삶아 먹던 시절이었다고 회상한다. 장마가 지나고 나면 길이 울퉁불퉁해서 버스 타고 이동하는 것이 괴로웠다고 회상한다. 일제강점기에 일본 사람들이 이름을 지어서 특이하다고 수줍게 웃으시는 어르신은 연세에 비해 체력도 좋고 총기도 밝으셨다. 내 몸을 깨우는 요가 스트레칭 웰니스 로그인 01. 생활 속 활력을 찾아줄 동작. 라인 아카데미 장은미. 일상에 움츠려 있던 내 몸과 마음의 요가 스트레칭으로 활력을 찾아보세요. 모든 동작들은 무리가 되지 않을 만큼 가능한 범위 안에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산자세. 두 발은 가지런히 모아 가능한 엄지와 뒤꿈치가 맞닿게 한 후 바르게 섭니다. 복부와 엉덩이, 허벅지에 힘을 주고 척추를 쭉 뻗어낸 후 양손을 엉덩이 옆에 두고 손끝에도 긴장감을 줍니다. 이때 어깨에는 긴장감을 빼주고 몸은 더 길게 늘려 정면을 바라보면서 30초간 집중하며 여유가 있다면 뒤꿈치도 살짝 들어 올려줍니다. 빠른 시간 내에 오장육부의 순환과 혈액의 흐름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고혈압, 저혈압, 당뇨, 빈혈이 있는 분들은 벽에 붙어 양발을 어깨 넓이로 벌려 11자로 두고 천천히 호흡하며 진행합니다. 효과, 곧은 척추, 바른 자세 유지에 좋은 자세로 신체 밸런스를 향상시키고 집중력은 강화되며 체중이 고르게 분산되어 척추의 탄성을 잘 유지시켜줍니다. 몸은 가벼워지고 마음은 경쾌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전사 자세. 양손은 정면 바닥, 한쪽 발은 앞쪽에 두고 발끝은 정면을 바라봅니다. 반대 발은 뒤쪽 멀리 밀어내고 발끝을 바깥쪽으로 살짝 틀어냅니다. 양쪽 뒤꿈치는 일직선으로 맞추어 넘어지지 않도록 균형을 잡고 앞쪽 무릎이 다리 안쪽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주의하며 무릎과 발목이 일직선이 되도록 굽혀냅니다. 양손은 하늘을 향해 천천히 밀어 올리고 10초간 진행 후 반대쪽도 진행해 봅니다. 무릎 관절이 불편하시다면 무릎 보호대를 착용하신 후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효과, 발목, 허벅지 근육 발달에 많은 효과를 주고 고관절 굴곡근 이완에 많은 도움이 되며 허리, 엉덩이, 군살 제거에도 효과적입니다. 또한 균형 감각 향상과 등 어깨, 목 및 경직된 근육을 이완하는 효과로 몸을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고양이 자세 고양이 플러스 소. 양손을 어깨 넓이로 어깨와 손목이 일직선이 되도록 정면 바닥에 둡니다. 무릎 또한 어깨 넓이로 엉덩이와 일직선이 되도록 만들고 발등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내쉬는 호흡으로 등을 둥글게 말아 올리며 명치를 천장을 향해 밀어내고 머리와 엉덩이는 아래를 향하게 눌러냅니다. 반대로 허리를 아래 방향으로 눌러주며 머리와 엉덩이를 하늘을 향해 밀어 올립니다. 이 두 자세를 교대로 10회씩 반복합니다. 몸의 중심이 앞쪽이나 뒤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합니다. 효과, 척추의 이완을 돕고 소화기관과 장운동 개선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허리와 척추 통증 완화와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견상 자세. 양손 정면 바닥에 두고 무릎도 바닥에 둔 상태로 발끝을 세워줍니다. 내쉬는 호흡으로 등을 둥글게 말아 올리며 명치를 천장을 향해 밀어내고 머리와 엉덩이는 아래를 향하게 눌러냅니다. 어깨를 조금씩 눌러내고 뒤꿈치가 바닥에 닿을 수 있도록 하면서 무릎을 천천히 최대한 펴내고 20초간 유지합니다. 손목에 체중이 실리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이석증이 있다면 진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효과, 하체 부종을 제거하고 전신 혈액순환을 도우며 코어 근육 강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또한 자세 교정 및 어깨 통증 완화, 척추 정렬에 효과가 있습니다. 이처럼 전신을 스트레칭하는 효과로 피로 회복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코브라 자세. 엎드려 누운 상태에서 양발은 어깨 넓이로 벌립니다. 양손은 가슴 밑에서 팔꿈치로 세우고 팔을 몸쪽에 붙인 상태로 상체를 들어 올립니다. 편하게 호흡하며 척추를 천천히 늘리고 가슴이 천장을 향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엉덩이에 긴장감을 주고 20초간 호흡합니다. 내쉬는 호흡에 꼬리뼈를 천장을 향해 밀어내면서 무릎을 바닥에서 떼냅니다. 허리에 통증이 느껴지거나 어깨에 긴장감이 들어간다면 팔꿈치와 손을 가슴 앞쪽 바닥에 내려놓고 척추만 서서히 늘려 내 엉덩이에 힘을 최대한 빼고 10초간 호흡하며 2에서 3회 반복합니다. 척추 협착 증세가 있다면 이 자세를 진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효과, 등과 복부의 군살 제거와 허리, 어깨, 목 등의 근육을 강화하고 소화를 촉진하며 내장 기관에 활력을 줍니다. 보건소.
스마트기기, AI, IoT 활용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대상자 모집. 내용, 모바일 앱 APP과 연동되는 활동 양계, 혈압계 등을 통해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기기 작동, 활용법 알려드립니다. 대상, 65세 이상 스마트폰 소지자. 인원 150명 상시 모집. 기간 6개월. 정선군보건소 방문보건팀 033-560-4019.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 정선군의 주소를 두고 군의 신생아 출생신고를 한 2024년도 출산모. 내용,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산후조리 명목의 지출. 금액, 산모 1인당 최대 100만 원, 실비 지원. 신청 방법, 출산 후 1년 이내 보건지소 방문 신청. 구비서류, 등본, 영수증 등 지출 증빙서류, 통장사본. 정선군보건소 모자보건실 033-560-2060.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구 난임진단 검사비 지원 사업 폐지. 대상, 임신 희망 부부 중 가입력 검사 희망자 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내용, 난소기능 검사, 정액 검사를 포함한 검사비. 금액, 여자 13만 원, 남자 5만 원 한도 내 지원. 신청 방법, 사전 신청 필수, 보건소에서 검사일에서 발급 후 검사 받은 경우 지원. 정선군보건소 모자보건실 033-560-2060. 지역사회 내 촘촘한 치매안전망 구축을 위한 치매안심가맹점 모집. 기간, 상시 모집. 방법, 치매안심센터 방문 또는 전화. 대상, 개인사업자, 약국, 미용실, 슈퍼 등. 필요서류, 신청서 일부, 사업자 등록증 일부. 역할, 치매안심센터 홍보 및 치매환자 임시 돌봄 등. 지정 절차, 신청 접수, 치매안심센터 방문 또는 전화. 치매 파트너 교육 가맹점 지정 및 현판부. 정선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 033-560-4144. 신증후 곤출혈열 예방접종. 대상, 야외 활동이 빈번한 성인. 백신, 신증후 곤출혈열 한타바이러스 백신. 접종기관,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진료소 제외. 접종비, 3회 무료, 0개월, 1개월, 13개월. 전화문의 후 방문 바랍니다. 정선군보건소 예방접종실 033-560-4121 또는 2116. 초등학교 불소용액 양치사업 운영. 대상, 관내 초등학교. 기간, 4월, 12월 방학기간 제외. 운영 방법, 희망학교 내 불소양치액 배정. 사업 내용, 치아 우식증 예방을 위한 주 1회 점심식사 칫솔질 후 각을 실시. 정선군보건소 구강보건실 033-560-2755. 상반기 유치원, 어린이집 및 초등학교 불소반이시 사업 운영. 대상, 관내 유치원 어린이집 및 초등학교. 기간, 4월 6월. 운영 방법, 기관 방문. 사업 내용, 치아 우식증 예방에 효과적인 불소반이시 도포 1회 6개월. 정선군보건소 구강보건실 033-560-2755. 5월 다다리 아라리 걷기 챌린지. 참여 방법, 워크온 어플 설치 및 가입. 보고 싶은 정선, 걷고 싶은 정선 커뮤니티 가입. 그룹 선택 거주하는 읍면. 다다리 아라리 걷기 챌린지 참여하기. 지정 코스 80% 이상 걷기 워크온 코스 참조. 리워드 응모하기. 챌린지 참여 기간 2024년 5월 1일에서 5월 31일. 쿠폰 소진 시 챌린지 조기 종료 가능. 성공 물품 수령. 수령 기간 2024년 6월 10일에서 6월 14일. 수령 장소 가입 시 선택한 읍, 면, 보건지소. 리워드 당첨자에 한하여 지급 개별 문자 발송. 정선군보건소 건강생활팀 033-560-2736. 당번 약국 운영시간. 일요일 9시에서 13시. 토요일은 전체 약국이 13시까지 운영. 5월 5일 시장약국. 5월 12일 사랑의약국. 5월 19일 중앙약국.
5월 26일 명진약국, 의약분업 예외 지역인 사북, 고안, 신동, 열양, 임계의 모든 약국은 휴일 지킴이 약국 없이 야간과 주말에도 운영합니다. 전화 확인 필요. 고안읍, 유한약국, 591-2434, 사부급, 명도 온누리약국, 592-4544, 유명약국, 592-3823, 하이원약국, 591-2287, 신동읍, 서울약국, 378-6564, 남면, 증산약국, 592-2287, 임계면, 강약국, 562-6263, 임계중양약국, 563-3384, 주중 공휴일을 포함한 약국 미운영 시간대에는 정선병원 및 국립병원 응급실 이용 또는 편의점 안전상비 의약품 판매점 이용. 정보마당. 생활법률 Q&A. Q. 이갑식은 김을수가 소유하는 정선읍 소재 토지에 대하여 매수 계약을 체결하였고 잔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하기로 약정을 하였습니다. 이갑식은 김을수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하였고 김을수는 이를 수령하였습니다. 그리고 잔금일에 이갑식은 잔금을 지급하려고 하자 김을수는 계속하여 잔금 수령과 연락을 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갑식은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라는 조건을 달아서 잔금을 공탁할 수 있습니까? A. 변제 공탁의 목적인 채무가 조건 없는 채무인 경우에는 그 변제 공탁도 조건을 붙일 수 없으며 본래의 채권에 붙이지 않은 조건을 붙여서 한 공탁은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조건뿐만 아니라 공탁 그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그러나 채무자 공탁자가 채권자 피공탁자에 대한 본래의 청구권의 선이행 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반대급부의 이행을 공탁물 수령의 조건으로 하여 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70년 9월 22일 70-1061 판결 참조. 따라서 매수인 이갑식의 잔금 채무와 매도인 김을수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 채무는 특약이 없는 한 서로가 동시에 이행을 해야 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매수인인 이갑식이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의 교부를 조건으로 잔금을 변제 공탁하는 것은 유효합니다. 주의, 본 사례는 개인의 법률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게재되었으나 이용자 여러분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사안은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공단 정선지소. 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 상담은 국번 없이 132. From Nature. 임관희 개인전. 2024년 5월 3일에서 5월 30일. 초대일시 2024년 5월 3일 금요일 PM 14시. 그린바위예술발전소. 정선군 화암면 소금강로 1029. 예술발전소 9463-1. 텔레폰 033-563-2322. 전시 및 공연기획 이자욱 010-5653-8993. 고향사랑기부제. 2024년 3월 26일에서 2024년 4월 18일. 기간 중 기부금을 기탁하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정선장학회. 2024년 3월 16일에서 2024년 4월 15일. 기간 중 장학금을 기탁하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공개를 원하지 않고 기탁하신 후원자님께 지면을 빌려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문의 정선군청 가족행복과 033-560-2185. 정선군 아라리 사람들 2024년 5월 327호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